이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어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험에 의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데요. 이 영상은 한국어를 만족스럽게 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국어를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 필요한 영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C에서 B가 되지 못하는 학생, 혹은 B는 받을 수 있는데 A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새로운 공부 방법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공부 방법 중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그런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어를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번 시간에 제가 또 소개해드린 방법인데요. 다음과 같은 학생이 있어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과 예문,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이 있고요. 두 번째, 수업 시간에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때 2번,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건 반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안 듣고 자기가 혼자서 문제를 풀고 숙제를 하고 사전을 찾으면서 필요한 단어를 찾는 그런 학생을 말하는데, 자기 질문 순서가 끝나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표현을 전혀 듣지 않는 학생을 말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어학당에서 선생님을 한 경험으로 볼 때 2번 학생이 A를 받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제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봐요. 한 반에 13명 정도의 학생이 있어요. 교사는 1번 학생부터 13번 학생까지 모든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데, 교사의 설명을 모두 잘 듣는 학생은 13개의 질문에 모든 답을 하고 교사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 그 정답을 확인하고 왜 그런 정답이 나오는지 간단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요. 이때 답을 한다는 건 혼자 남의 순서, 다른 친구들의 순서 때 조용히 답을 생각한다는 걸 말하는데요. 하지만 자기의 질문만 듣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13개 중에 1개의 질문만 듣고 남은 12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아요. 즉 13개 중에 하나만 정답을 만드는 연습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혼자 열심히 해서 문법이나 단어가 가진 의미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급의 문법이나 어휘가 가지고 있는 표현들은 의미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서 혼자서 정확하게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사의 다양한 질문과 설명을 잘 듣지 않는 학생은 오류가 많아요. 이것 또한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어학당에서 10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만난 학생들 중에서 정말 쉽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니까 교사의 말, 즉 선생님의 말을 수업 시간 내내 열심히 듣는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듣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들으세요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교사의 설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 들으셔야 돼요. 다음, 내가 아닌 다른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도 질문에 대한 답을 혼자서 마음속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친구의 답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교사, 선생님과 함께 듣고 선생님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그냥 선생님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은요, 문법이나 어휘에 가장 필요한
좋은 문장을 수업 시간에 만들고 설명해요. 학생들 혼자서 찾는 예문은 결코 교사가 만드는 예문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습보다 한국어 교육은 복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 시간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습, 집에 가셔서 홀로 공부하는 시간을 꼭 만드셔서 그 복습을 통해서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물론 예습도 중요해요. 하지만 중급 이후의 단어들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단어와 관계가 없는 다른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습을 할 시간이 없다면 저는 복습을 충분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혼자 예습을 해서 찾아온 단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단어와 관계가 없는 단어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선생님, 사전에 있는 표현들 믿어도 돼요? 물론 1급, 2급에서 배우는 단어는 기본 어휘 혹은 기초 어휘라고 해서 이런 단어나 문법은 믿을 수가 있어요. 사전에도 1급, 2급의 여러분 나라의 사전에 있는 다양한 문장이나 다양한 단어나 문법들 중에서 1급, 2급에서 배운 것들을 믿을 수가 있는데 3급, 4급 혹은 고급으로 갈수록 문법이나 단어와 관련된 표현들은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전이 정확한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가 진행되는 다양한 상황의 의미를 활용의미라고 하는데 이 활용의미가 3급, 4급부터 중요한 의미가 돼요. 책으로 설명하는 사전 의미는 활용의미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교사의 의미 설명을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우선 추측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이러한 연습들은 여러분의 듣기 실력을 아주 향상시켜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다음 추측이 어렵다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세요. 그래도 이해를 못한다면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 나라의 언어로 된 사전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사전이 1번 순서가 되어선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전은 마지막에 참고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시고요. 처음부터 사전을 찾는 습관은 쉬울 수는 있어요. 쉬울 수는 있지만 정확한 학습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